자, 지금까지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빅4로 대표적인 빅4의 그 창업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창업가에게는 어떤 자세와 역량이 필요한가? 창업가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 뭔가?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세계적인 창업가들의 성공 DNA가 뭘까? 그들은 타고날 때부터 뭐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었던가? 천재같이.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그런 창업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비결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발표할 거나 아니면 그런 자신의 경험 또는 주위에서 들은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대표적인 역량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도전과 혁신, 기회 포착, 위험 관리, 경영자원, 리더십, 책임의식, 열정과 신념, 추진력, 정보습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들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성공한 회사들이에요. 워크맨, 포스트잇, 아이폰, 나이키, 스퀘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워크맨은 여러분은 대부분 학생들은 몰라요. 워크맨은 지금의 아이폰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소니에서 저 워크맨을 통해서 지금의 소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녹음기를 붐박스라 그래서 막 굉장히 컸어요. 큰 스피커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소니가 워크맨이라 그래서 손바닥에 들어가는 녹음기를 만들고 그거를 운동하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소니를 만들었고, 포스트잇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그 포스트잇은 원래 접착제인데 실패한 접착제예요. 접착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3M에서 그건 메모지 형태로 만든 게 그래서 성공하게 됐고요. 아이폰은 너무나 잘 알 거고,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키도 원래는 아디다스가 더 역사가 오래됐지만 나이키가 미국의 아폴로의 달 착륙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신던 신발을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나이키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퀘어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회사예요. 이런 것들이 참 사실은 없던 데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을 통해서 성공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회 포착과 추구라는 것은 여기에 아마존, 자포스, 버치박스,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 아마존은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포스는 뭔가 하면 미국의 인터넷으로 신발을 파는 회사예요.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많고 미국에도 많을 텐데 이 회사가 왜 유명한가 하면 여기는 AS,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그 불평 불만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소비자가 신발을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그 컴플레인을 전화를 통해 했는데 그 상담을 6시간 동안이나 그 상담을 들어줘가 해결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포스가 굉장히 성공했고요. 버치박스는 여성하고 관계 있어요. 여성 셀러리맨들이 회사에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니까 쇼핑을 하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는 어떤 걸 하는가 하면 한 달마다 한 번씩 이 핑크 박스에다가 화장품 샘플을 넣어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뭐 1년에 또는 한 달에 얼마의 그 금액을 내면 핑크 박스를 보내줍니다. 그 안에 화장품 샘플이 들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주문할 수 있도록. 미국은 우리는 뭐 백화점도 가깝고 그렇지만 우리도 시골에 있다거나 산골이나 바다에
산간에 있다면은 도서지방에 있다면은 저런 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미국 워낙 크니까 저렇게 저런 것들이 먹혀갔고요. 현대자동차는 왜 나왔느냐?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현대자동차 위상이 어땠느냐 하면 주로 하류층들이 세컨드 카로, 그러니까 퍼스트 카는 좋은 차를 타고 세컨드 카로 이제 구입하는 게 현대자동차였어요. 질도 안 좋았고 가격도 쌌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어떤 프로모션을 제시를 했는가 하면 보통 차를 사면 3년간 6만 마일, 뭐 우리로 치면 6만 킬로죠. 3년 6만 킬로 워런티 보장을 해줍니다. 그 안에 사고가 나면은 또는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공짜로 해준다는 뜻인데, 현대자동차가 90년대 어떤 프로모션을 내세웠는가 하면 5년 10만 마일, 5년 10만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벤츠나 BMW나 이런 회사들도 3년 6만 마일을 워런티로 내세우는데 현대자동차가 5만 10만 마일을 워런티로 내세우니까 막 사람들이 세컨드 카로 현대자동차를 막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5만 10만 마일 워런티 할 때는 쟤들이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AS 비용을 쭉 회사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가 미국에서 많이 팔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 포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험 관리. 여기는 실패한 회사들입니다.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소니, 코닥이 있는데요. 아까 코닥 나왔었죠. 디지털 카메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망한 회사. 노키아 여러분 아세요? 핀란드의 휴대폰 회사입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휴대폰을 팔던 회사가 노키아예요. 그런데 노키아가 아이폰 때문에 한순간에 망했어요. 심지어 애플은 휴대폰 만드는 회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노키아는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지는 못했는 거예요. 2G 폰만 고집하다가 2G, 3G 폰만 고집하다가 노키아는 망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해서 밀려났는가 하면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안드로이드 아니면 아이폰이에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앱을 쓰고 아이폰은 iOS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앱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미국의 청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드로이드 앱은 만들었는데 창업가 정신이 없어. 나는 그걸 회사를 만들어가 경영하고 하는 건 못하겠어.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로 이거 한 500만 불 가치는 되겠다. 500만 불은 50억입니다. 그래서 500만 불을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제일 처음 찾아갔는 데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회장이었어요. 500만 불이 사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디를 갔을까요? 삼성을 갔어요. 삼성을 가니까 삼성에서도 그걸 안 사겠다 그랬어. 세 번째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바로 구글을 갔는 거예요. 구글에서는 샀을까요? 맞아요. 구글에서 50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앱 500만 불을 주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3억 불이에요. 앞으로 수십억 불을 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구글이 물론 검색 엔진인데 대박 난 게 이 안드로이드 앱하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유튜브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성질나서 은퇴해버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밀려났어요. 빅4에서. 야후, 구글에서 밀려났죠. 소니, 한국의 삼성, LG에 의해 가지고 밀려났어요. 얘들이 전부 다 그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세계 대기업에서 2류로 밀려난 그런 회사들이에요. 자, 다음에는 경영자원의 확보와 운영이라는 그런 측면인데요. 벤처와 클라이슬러의 M&A, 월마트 한국 진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벤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고급차고 크라이슬러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M&A 합병을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합쳤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렀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합친다고 해서 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월마트가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가 대형 슈퍼마켓이 월마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그러한 월마트 같은 거, 까르푸 뭐 들어왔지만 살아남은 데가 없어요. 다 철수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그런 대형 슈퍼마켓은 코스트코. 이거 하나 말고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중국에도 진출하고 롯데마트도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에 진출해가 1조 이상의 이 손실을 보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그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토착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가 없다. 미국의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 맞는 정서와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십은 내가 지금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악기를 하나의 원하는 화음을 내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내 전공이지만 여러분 뭐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의식, 탐스, 체리티 워터,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 리처드 브랜슨 이런 예를 들었는데 탐스라는 혹시 신발 브랜드 아세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탐스는 여러분들이 만약 신발을 하나 사게 되면 여러분의 신발 사이즈와 똑같은 신발이 제3세계 아프리카나 어떤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에게 10대 청소년에게 똑같은 신발이 하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도우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그 탐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탐스 신발 하나 사시면 그 신발이 필요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에게 그 신발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책임의식을 다한다는 거예요. 체리티 워터라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는 잘 나가는 술집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방탕한 생활을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와가지고 나는 너무 내 삶을 낭비하고 있다. 방탕스럽게. 그래서 내 이제 남은 삶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우물을 파주는 돈을 기부를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물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리티 워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도 세계 제일의 부자지만 자기 장인 그 멜린다 여사의 그
충고와 자기 아버지의 또 충고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 게이츠 멜린더 재단이에요. 리처드 브랜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 얻는 이윤을 가지고 내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윤을 투자하겠다, 돌려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걸 책임의식이라고 합니다. 열정과 신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22살 때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사실은 중퇴라고 나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학력을 치면 하버드대 2년 중퇴로 나오는데 사실은 중퇴가 아니에요.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크 주커버그가 이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를 졸업했다 그랬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성도 사귀고 여학생도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학생한테 엄청나게 까인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가 하면 하버드대 서버를 해킹을 했어요. 해킹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버드대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하버드대로 다니는 여학생들의 모든 신상을 다 틀었어요. 그 당시엔 앱이 없었으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여학생 2명을 토너먼트로 붙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그 토너먼트 2명 붙일 때는 모든 신상과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남학생들이 미친 듯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 막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하버드대 본부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커버그를 불러가지고 본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2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퇴학, 2번째는 자퇴. 그래서 주커버그가 뭘 택했을까요? 맞습니다. 자퇴를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학력이 하버드대 2년 중퇴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만든 그런 서버에서 해킹한 그런 아이디어와 고등학교 때 페이스북이라는 그걸 합쳐가지고 만든 게 바로 지금의 페이스북이에요. 트위터, 지금은 한물 같고 드랍박스라는 것도 지금 민간 기업에서 하는 클라우드예요. 이것도 상당히 원래 클라우드가 아이폰, 애플에서 만드는 건데 민간 기업에서 이것까지 이 드랍박스를 만드는데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뚫고 드랍박스가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를 찾았고요. 포스퀘어라는 것은 위치 설정, 그러니까 GPS는 굉장히 인공위성으로 하지만 포스퀘어는 그보다 더 간단한 기술로 위치 설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GPS는 실외에서 차를 통해 차의 GPS를 한다는 것은 실외에서만 그걸 할 수 있는, 실내에서는 GPS가 잘 안 터져요. 막혀가지고. 근데 포스퀘어는 실내에서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회사예요. 대단하죠. 크몽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인데 재능 기부 시스템이에요. 이 친구도 프로그래머인데 앱을 개발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뭐 토스 하고 있는 그 친구도 원래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그만두고 나와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7번인가 실패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토스라는 그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크몽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선택, 그러니까 산에 가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도전하자. 그래서 내려와서 만든 게 크몽인데 저건 뭔가 하면은
재능 기부,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 어떤 중요한 어떤 러시아로 된 문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찾기가. 근데 커몽에 가면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는 이런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커몽에서 아주 소액의 결제를 가지고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커몽이 성공한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추진력,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습득과 판단,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업계에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죠?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자, 내가 여러분들 이 수업을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수업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이 소규모 학교인데 그 학교가 있는 그 마을에 마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장 어떤 돈을 쓰고 사용하고 뭔가를 사고 파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북 지역 산간지방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요리를 고를 것인가 아니면은 요리사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요리를 고르려면 그 요리의 선택지가 있는 곳이어야만 되는데 그런 경북 지역 산간에서는 그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작은 구멍가게도 없는데 무슨 요리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진짜 뭐 택배로 주문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신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재료만 있으면 요리사가 되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창업가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결론을 위험은 미래로부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후배 중에 홍콩에 있는 후배가 있어요. 홍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일본어와 중국어를 다 잘하니까 한국어까지 3개국을 하니까 홍콩에서 근무하는데 홍콩의 은행은 굉장히 연봉이 세요. 홍콩은 동아시아의 허브라고 중앙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연봉이 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해고할 때 그 기한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2개월 전에 그 본인에게 노티스 알려줘 가지고 네가 2개월 후에는 그만둬야 되니까 뭐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든가 그러는데 홍콩에서는 은행에서 파이어 해고시킬 때 딱 30분을 줘요. 그 전에까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칭찬을 합니다. 꼭 너를 승진시켜 줄 것처럼 계속 칭찬을 합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인센티브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다가 딱 어느 날이 되면은 은행장이나 상 관리가 부릅니다.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딱 너는 오늘부로 파이어야, 해고야. 그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딱 옆에 경비원이 딱 붙어가지고 30분 안에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소지품 들고 건물에서 나가야 돼요. 경비원이 옆에 붙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은행은 인터넷 전부 다 결제로 하니까 자기가 마음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기 컴퓨터 자리 가가지고 돈을 나쁜 쪽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30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기 소지품 정리할 시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한 달이나 2달 전에 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미래로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홍콩에 있는 후배는 그런 주위에 그런 상황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내가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한 달 뒤에 잘릴지 두 달 뒤에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AI가 언제 우리 일자리를 대신하게 될지 로봇이 그거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은 미래로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창업가 정신, 오늘 주제가 창업가 정신입니다. 창업가 정신은 창업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져야만 될 정신인데, 그러면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나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한테 창업가 정신이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 의문이 들죠? 보세요. 시험은 이전과 다르게 준비한다. 새로운 변화. 그죠?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자유학기제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동안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시험을 치지 않아.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시험 치지 않나요? 성적이 나오고. 그죠? 그럼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미 진 것 같지만 경기는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까지 아까 우리 존버 있었잖아요. 존버, 빅4에 그죠? 존버 정신. 그 다음에 어제는 이렇게 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저렇게 해볼까? 도전 정신. 내가 맡은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하자. 주인의식. 여러분 지금 학교에 청소 누가 하죠? 교실 청소는 여러분이 하겠죠. 여러분 지금 화장실 청소 여러분들이 하나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 지금은 학생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나 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 반에 20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은 남녀공학이면 한 명,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한 칸을 청소해야 돼. 그럼 담임 선생님이 자, 너가 해라. 여러분에게 만약 그 화장실 청소하는 역할이 맡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저 더러운 거를. 딴 친구는 빗자루질하고 밀대 미는 하고 걸레가지고 손걸레질 하는데 내가 왜 화장실을 청소해야 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 내가 즐겁게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하자. 그죠? 친구들을 위해서.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창업가 정신에서 일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지만 창업가 정신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미래, 아까 이야기했죠. 앞으로 AI나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단순 노동직은 다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는 로봇이 다 일을 하게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같이 주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야지. 그죠? 아프리카나 우리보다 못 사는 제3세계에서 무슨 국가가 국민들에게 매달 보편적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국가 그만큼 경제력이 돼야, 국가 경쟁력이 돼야 그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떤 그런 사회가 올 거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미리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공부하고 지금은 공부할 그런 시기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내가 책을 2020년도에 하나 지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뇌과학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 그래서 지금 4차 혁명의 기본이 뭔가 하면 뇌과학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 디자인 싱킹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 뇌과학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뇌과학의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창업가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론적인 배경과 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그런 시기니까 공부와 관련해서 이런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